3월 5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검찰은 조남관 대검차장의 대행체제로 들어갔습니다. 조남관 대행체제 벌써 세 번째죠. 어수선한 조직을 추스리기 위해서라도 후임 검찰총장 인선에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정치에 뛰어들 걸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인데요. 다만 검찰 조직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그 시기는 재보궐선거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박범계 법무장관이 오늘 광주를 찾아 일선 검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윤 전 총장이 임기를 지키지 못해 안타깝다면서 주말에 숙고해 차기 총장에 대한 가닥을 잡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윤석열 사태 속보 또 정치적 파장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신반장, 그동안 비교적 말을 아끼던 민주당이 오늘은 정말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요, 파상 공세를 벌였죠. 네, 지도부의 비판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이낙연 네. 대표는 공직자로서 상식적이지 않은 뜬금없는 처신이다라고 비판했고요. 네. 김태년 원내대표는 권력욕에 취해서 직위를 이용한 최악의 총장이다. 그러면서 그의 검찰개혁에 대한 주장은 과대망상 수준이다.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과대망상이라는 표현까지 나왔군요. 조반장, 조금 전 나온 속보인데요. 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 대상에 청와대 직원들을 포함시키라고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네. 청와대 전 직원과 가족들의 해당 지역 토지 거래 여부를 전수조사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네. 이번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의 특별 지시가 4일 연속 나왔다는 건데 그만큼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등 재보궐선거 후보들 입장 오늘도 많이 있으니까요. 이따 알아보고요. 오늘 다룰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 문을 열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이후에 정말 정치적 파장 상당히 크죠. 대선과 가깝게는 이제 재보궐선거에 미치는 영향도 클 걸로 보입니다. 저희가 정치부회의니까 오늘 그 반장 3명의 발제를 통해서 이 이슈를 조금 집중적으로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먼저 윤 총장 사퇴 이후에 벌어진 여러 가지 속보 상황을 챙겨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면직안을 오늘 제거했습니다. 이제 윤 전 총장은 자연인이 됐죠. 법무부는 후임 검찰총장 인선을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정치검사의 전형이라며 윤석열 때리기에 나섰는데 관련 내용을 신혜원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네, 오늘 한 신문에 실린 윤석열 전 총장 관련 기사입니다. 단기 필마 대권 도전 윤, 정치 경험 부족, 보수 거부감이 과제. 자, 단기 필마란 홀로 말 한 필에 올라 적진으로 뛰어든다라는 뜻의 사자성어죠. 윤 전 총장의 대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정치인 윤석열이 풀어나가야 할 5개 과제를 분석했습니다. 자, 제 눈에 들어온 건 이 프로필인데요. 이름, 학력, 생년월일, 출생지까지는 평범한데 이 취미와 주량이 심상치 않습니다. 취미는 일반적인 중년 직장인과 비슷하다 치더라도 이 주량이 무한대라는 소문이 있다라는 건 좀 심상치가 않죠. 팩트입니까? 네, 팩트인지 아닌지 주변 법조인과 법조 출입 기자들에게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한 인사는 주량이 강하긴 하지만 무한대는 아니다 라는 답을, 또 다른 인사는 주량은 모르겠다 하지만 엄청난 대식가다. 저녁자리로만 1차 삼겹살, 2차 돈가스, 3차 빵집을 가더라 라는 굉장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또 다른 인사, 아니다. 대식가가 아닌 미식가다. 윤 총장이 가는 집은 전부 다 맛집이다 라는 주장도 있었고요. 자, 또 다른 이야기로는 중앙지검장을 마치고 총장이 되고 나서는 한동안 아예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본인은 건강 문제라고 했지만 만에 하나 어떤 실수라도 할까 봐 그런 것 같다라는 분석도 덧붙였습니다. 자, 문득 그제 대구검찰청을 방문했을 때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이날 윤 전 총장은 간담회와 만찬을 모두 마친 뒤인 밤 9시쯤 검찰청을 나섰습니다. 다소 상기된 얼굴이었죠. 우리 여러분들 오늘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인사권자 눈치 보지 말고 싸라고 하셨는데 그 인사권자가 어느 정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건 뭐 당연한 얘기니까 우리가 늘 선배들한테 들었던 얘기고. 자, 우리 대구검찰 파이팅! 자, 가겠습니다. 네.
네, 이날 만찬에서는 막걸리 한 잔이 오갔다고 합니다. 검수완박은 부패 완판이라는 작심 발언을 쏟아낸 전날 한동안 자제하던 술까지 한 잔 걸친 걸 보면 이미 사퇴 결심을 굳혔기에 가능한 일이었듯 합니다.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합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지금 이제까지입니다.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던 지난해 12월 자택 앞에서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죠. 아파트 내 정원을 한 바퀴 돌다가 이 취재진의 카메라를 발견한 듯 빠른 속도로 지하 통로로 이동한 뒤에 사라졌습니다. 참고로 이 반려견은 유기견 보호단체에서 입양한 진돗개 토리인데요. 공교롭게도 문 대통령 반려견 중에도 토리가 있죠. 자, 윤 전 총장 오늘은 자택 밖에 나서지 않았는지 얼굴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전 11시 20분쯤 윤석열 검찰총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자연인 신분이 된 거죠. 이에 대검찰청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의 총장 대행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윤 전 총장의 직무 배제와 정직, 사퇴로 이 총장 대행만 3번째입니다. 조 차장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특감반장, 또 문재인 정부 국정원 감찰실장을 지낸 뒤에 지난해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발탁되면서 이른바 추미애 라인으로 불렸었죠. 자, 그런데 윤 총장 징계 국면에서 추 전 장관에게 직무배제 철회 요청을 하는 등 결이 좀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앞두고는 법무부의 핀셋 인사를 우려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죠. 의무적인 핀셋 인사는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지금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법무부와 대검의 안정적인 협력 관계가 회복되어서 국민들의 심려를 더 이상 끼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지금 검찰 내부에서는 중수청 법안이 추진되면 사표를 쓰겠다라는 검사도 있다고 하는데요. 월성원전,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등 주요 수사 지휘는 물론이고 이 뒤숭숭한 조직 분위기를 추스리는 등 임무가 아주 막중합니다. 오늘 우리 광주고지검을 방문해서 지검의 평검사들과 간담회를 갖기로 되어 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관련된 법안은 시한을 정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직 아닌 걸로 알고 있고 또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도 했기 때문에 우리 검사들이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광주고검과 지검을 찾았습니다. 검사들을 향해 윤 총장의 사퇴로 동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서운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매진해달라 이렇게 당부했는데요. 또 주말간 깊이 숙고하고 차기 검찰총장에 대한 가닥을 잡을 것이다 라고도 했습니다. 기존에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가장 유력한 차기 총장 후보로 거론이 됐었는데요. 최근에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급 사건의 피의자가 되면서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검찰총장이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간다면 청와대로선 큰 부담이겠죠. 자, 만약 조 차장이 무난하게 대행직을 수행한다면 그대로 대행자를 떼고 총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봉욱 전 대검차장과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 등 검찰 퇴직 인사들이 다시 기용될 가능성도 있고요. 한명숙 전 총리 재판 증인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도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한 부장은 윤 전 총장 징계의 핵심 사안이었던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의 증인으로 출석했었죠.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어떤 내용 지원하셨는지요? 감찰 방해 내용. 죄송합니다. 다만 청와대는 당장의 후임 검찰총장을 지명할 환경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꽤 오래 걸리는 법적인 절차가 있다. 절차대로 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임기 2년이 주어지는 검찰총장은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에 따라 지명하는 다른 고위공직자들과는 달리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추천위에서 3명 이상의 추천을 받고 법무부 장관의 제청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순입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문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 면직안 제가 차기 총장은 누구?
어제까지는 저희가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라고 불렀지만 이제 면직안이 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전 총장이라고 저희가 이제 부르겠고요. 어제 그 전에 보통 이제 인사가 발표되면 예전에 보면은 그 두두불사형 이런 게 많이 있었어요. 두두불사형. 근데 저는 아까 이제 신반장이 소개한 주량 무한대는 처음 본 것 같은데. 그죠? 어디 신문에서 나온 거죠? 네, 오늘 이제 뭐 석간 문화일보에 오늘 나온 석간이에요? 기사인데요. 제가 그래서 진짜 무한대가 가능한지 글쎄 사실 무한대라는 게 주량이라는 가능해요? 게 좀 부풀려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취한 걸 본 사람이 없다. 뭐 그런 거겠죠? 사실 제 취재에 의하면 네. 취하기는 취한다. 그런데 네. 뭐 많이 마신다. 네. 주량은 많다. 뭐 이런 네.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 오래 얘기할 이야기는 아닌데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네? 거기 취미에 보니까 후배에게 술 사주기가 취미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취미인데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저희가 회식을 못 하니까 저는 이제 가짜 뉴스 때문에 고생을 좀 했지만 아무튼 저희가 회식을 못 하고 있잖아요. 자, 어제 이제 문 대통령이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사의 표명 1시간 만에 그 사의 표명을 수용을 했고 오늘 이제 오전에 면직안을 이제 재가를 했기 때문에 이제 다 끝난 거죠. 이제 검찰을 떠나게 된 거고요. 이제 정치인이 되느냐 이게 역시 이제 관심사인데 어느 정도 좀 답이 나와 있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요, 조 반장. 예, 윤 전 총장이 어제 사퇴회견에서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상 정계 진출을 암시한 것으로 읽히는데요. 정치권에선 한쪽에선 맹공 또 한쪽에선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지만 당장 어떤 행보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네, 저희가 이따가 차례로 이제 대선 전국에 미칠 영향 또 재보궐선거에 미칠 영향을 좀 짚어볼 텐데요. 일단 지금 조 반장의 얘기를 들어봐도 시간을 좀 두고 움직일 것 같다 뭐 그런 얘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퇴하자마자 정치 행보에 나서면 직전 총장으로서 수행했던 업무의 정치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가 있고요. 이미 여권에선 이런 논리로 윤 전 총장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검찰총장도 합당한 통로를 통해 중수청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그게 공직자다운 처신이었다면서 하지만 사퇴 직전의 움직임과 사퇴의 변은 정치 선언으로 보였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좀 더 노골적인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검찰 개혁을 호도하는 윤석열 전 총장의 주장은 과대망상 수준입니다. 편견, 무책임, 자기도취에 빠진 윤석열식 야망의 정치가 보여줄 결말은 뻔합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시대적 소명이 없는 정치적 결말은 허망하기 때문입니다. 네, 윤 전 총장과 가장 세게 대립각을 세웠던 추미애 전 장관도 어제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그분의 정치 야망은 이미 소문이 파다하게 나 있었다라고 했는데요. 정권으로부터 탄압을 받는 피해자 모양새를 극대화한 다음에 나가려고 계산을 했다. 또 스스로 정치적 발언을 수시로 하면서 여론조사에 들어간 것을 거부하지 않고 즐긴 측면도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정반대 입장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과 함께할 용의가 있다.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한 거죠. 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했으니 이제 이 정부 사람이 아닌 야인이 된 거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보궐선거 전까지는 좀 어렵겠지만 선거 이후에 국민의힘이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접합점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대통령도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사의 표명과 동시에 수용하는 것들을 봐서도 이제는 이 정부 사람이 아닌 걸로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인이 된 거죠. 내가 보기에 보궐선거가 전에 저 사람이 무슨 정치적인 행위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기 역량을 최대한도로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를 참 홀로서 깊이 생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조영원 대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만날 의사를 밝혔는데요.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의 불의에 맞서 잘 싸워왔던 윤 총장이 사퇴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시간을 갖고 윤 총장과의 그 행동도 보고 그와 만날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차기 검찰총장으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거론이 됐는데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을 향해서는 차기 검찰총장에게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과감한 수사를 좋은 날짜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성윤 검사장을 총장으로 한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겠죠. 본인이 수사받는 피의자이고 또 지금까지 얼마나 권력에 대한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방해하고 그다음에 지연시키고 했습니까? 추호라도 그런 일이 생긴다면
아마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다소 거리감을 두는 그런 발언을 이어갔는데 재보궐 관련 소식은 이따 박 반장 발제 때 저희가 추가로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신반장. 대검찰청 유튜브에요. 윤 총장 사퇴 발표 날인 어제 하루 있었던 일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많이 올렸다면서요? 네, 대검찰청 검찰방송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에 검찰총장의 마지막 하루 퇴근길이라는 영상이 지금 보시는 영상인데요. 이제 올라왔습니다. 어제 저희는 속보로 다뤘었는데 어제 저희 못 봤던 건데 저 안에서 벌어진 장면은. 그렇죠. 이제 바깥에 이제 청사를 나와서 모습만 봤었는데 어제 저녁 6시쯤에 저렇게 직원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퇴근하는 윤 전 총장의 모습을 이렇게 직접 편집을 해서 올린 겁니다. 자, 영상이 또 하나가 올라왔는데요. 윤석열 총장 대구 고검지검 방문이란 제목의 영상입니다. 이 사퇴회견 전날이죠. 대구를 찾았을 때 영상인데 그때 간담회에서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말라라고 주문했다라고 이제 관계자 전원으로 전해졌었는데 이 영상에 그때 그 발언을 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그때 장면 잠깐 보시죠. 이제 사과한 데가 좀 있어야 되나? 시험 떨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사를 많이 해갖고 머리가 더 젊어졌다. 야. 이해하니까 권력이나 특권층이 저지른 또는 아주 지능화되고 조직화된 세력들이 저지르는 거. 거기에 대한 대응을 확실하게 해줘서 이거 국민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떠한 외압이 들어오든지 더 생각할 필요 없어요. 공정한 검찰은 억울한 사람 안 만드는 거고 국민을 위한 국민의 검찰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진짜 보호를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인사권자 눈치도 볼 거 없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전혀 영상에 손을 안 댄 거죠. 그러니까 대검에서 만들어서 올렸다는 거죠. 저기에서 나온 편집이라든지 자막이라든지 효과는 전부 다 이제 대검찰청 유튜브에 올라온 내용이고요. 상당히 공들여서 편집을 한 것 같죠. 네, 아까 앞에 보니까 윤석열 총장이 뒷짐지고 나오더라고요. 네, 이게 걷는 스타일인 모양이에요. 자, 박범계 법무장관이 오늘 광주 고검과 지검을 찾았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아까 이제 부분적으로 들어봤고요. 일선 검사들을 만났습니다. 박 반장. 중수청 관련 얘기도 들었다는 거죠? 이제 오늘 간담회 원래는 40분 예정이었는데 좀 더 길게 1시간 정도 열렸습니다. 광주지검 평검사 6명이 참석했다고 하고요. 박 장관은 검사들하고 정말 솔직 담백하게 많은 대화를 나눴고 저도 충분한 의견을 피력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지만 검사들이 지적한 1차 수사권 개혁에 따른 경찰과의 관계에서 아직 좀 미흡한 부분들, 현장에서 느낀 문제점을 충분히 들을 수 있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후임 검찰총장 인선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박 장관은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려 한다면서 지금 몸은 여기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준비 단계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선 기준을 묻는 질문에는 혼자 결정한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많이 상의도 하고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말하기 어렵다고 했는데요. 청와대 역시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등 꽤 오래 걸리는 법적 절차가 있다. 절차대로 갈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말한 대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고요. 다만 이제 누가 후보군에 오를 것인가 하는 부분이 역시 이제 최대 관심사인데 아까 이제 신반장이 거론한 일단은 그런 후보군들이 유력하다는 얘기 정도는 나오고 있더라고요. 제가 좀 속보 좀 챙겨보고요.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이죠.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있었는데 그럼 오늘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거네요. 네, 보통 이제 밤 늦게 결정이 나죠. 오늘 오전에 시작한 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4시간 반 만이 오후 3시쯤에 끝이 났습니다. 차 본부장은 지금 이제 수원구치소에서 대기를 하면서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차 본부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출국을 시도할 당시에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영 검사가 가짜 서류로 긴급 출국 금지를 조치를 한 걸 알면서도 사후에 승인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 금지를 먼저 제안을 하고 김 전 차관이 추후에 이에 항의할 것을 우려해서 출입국 본부의 내부 전산 기록을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차 본부장은 심사에 앞서서 출국 금지 조치는 불법이 아니었다라고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네. 관련 수사를 막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법 규정에 따라서 이제 공수처로 사건이 넘어가서 이제 수사를 하게 됐는데 다만 김진욱 처장이 이제 수사를 어떻게 할지 여부를 이제 조만간에 발표를 하겠다고 했죠. 다음 주에 아마 결론이 나올 겁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문 대통령 윤석열 면직안 제가 차기 총장은 누구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유정아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정치권 파장 차례로 짚어볼 텐데요. 먼저 대선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전 총장이 일단은 대선 후보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이죠. 윤석열 전 총장의 사퇴로 대선 판도가 흔들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대선 주자로 분류되는 인물들도 잇따라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황교안 전 대표도 뭐 정계 진출을 시사하는 그런 입장을 내기도 했는데요. 관련 내용을 유정아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하나의 태풍, 대한민국을 배회하고 있다. 윤석열이라는 태풍이. 어제 서초동에서 급격히 휘몰아친 태풍은 정치권으로 옮겨갔습니다. 윤석열이라는 태풍의 눈은 잠잠하지만 태풍의 영향권에 든 사람들은 분주해졌습니다. 오늘은 유정화 날씨 반장이 되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차기 대권 가도에 몰고 온 영향 제대로 정리해드립니다. 어제 윤 전 총장의 발언, 그야말로 정치인의 화법이었는데요.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바로 전날 보수의 심장을 자처하는 배구를 찾았을 때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자, 여느 스타 정치인의 등장이 아닙니다. 언론사 카메라와 유튜버가 엉켜선 가운데 윤석열 이름 석자를 연호하는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현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말 이 감회가 특별하고 고향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사실 윤 전 총장 그동안 정치를 할 거냐라는 질문에 딱 떨어지게 부인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번 사태로 정치인 윤석열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건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네. 네, 다시 날씨 반장입니다. 윤석열 태풍에도 야권 지방의 날씨 오늘 대체로 맑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미세먼지도 없어서 밤이면 깨끗한 하늘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에 별의 순간은 한 번밖에 안 와요. 별의 순간이요? 그 별의 순간을 제대로 포착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인생의 국가를 위해서 크게 기여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래요. 윤석열 총장에게 별의 순간은 지금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내가 보기엔 별의 순간이 지금 좀 보일 거예요, 아마. 윤 전 총장 별의 순간을 잡으려 나선 걸까요? 일단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우리 편이다라는 점을 확실히 했습니다. 지금 뭐 이 정부하고 정면 지금 사실은 충돌을 해가지고 나온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야편에 속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지. 국민의당 역시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의 포근한 날씨를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안철수 대표 야권의 소중한 자산이라면서 윤 전 총장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안 대표 지난해 서울시장 출마 직전까지만 해도 제3지대의 터줏대감으로서 대선만 바라보고 있었죠. 윤 전 총장을 향해서 지속적인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20대 총선 당시에는 윤 전 총장을 직접 만나서 비례대표 의원직을 제안했다고도 했는데 서로 호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윤 총장님 같은 분이 이런 혁신 플랫폼에 오시면 야권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현 정부에 대해서 문제라고 인식하는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총장의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네, 정도는 조금씩 달랐지만 야권의 여러 인사들이 윤석열 태풍에도 맑은 날씨를 보여줬는데요. 같은 날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오랜만에 페이스북에 글을 썼습니다. 나라로부터 큰 혜택을 받은 내가 이렇게 넋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면서 이육사 시인의 광야를 인용했는데요. 정계에 복귀하겠다는 신호탄으로 읽힙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흐림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소속 홍준표 의원인데요. 홍 의원은 정권 관련 수사가 묻힐까 안타깝다라면서 자유민주주의와 문재인 폭정을 막는데 힘을 모아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윤 전 총장의 기자회견 직전에는 사퇴를 만류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지금 사표 낸다면 그것은 잘못된 결단이 될 겁니다. 살아있는 권력은 수사하지 않고 지금 사표를 내면 죽은 권력이던 이명박, 박근혜 수사를 매몰차게 한 것마저 정의를 위한 수사가 아니고 벼락 출세를 위한 문재인 청부 수사였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고. 네, 모래시계 검사이자 야권 대선 주자로서 역시 검찰 후배이자 야권 잠룡이 될 가능성이 있는 윤 전 총장에게 제대로 견제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여권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여권 차기 대선 주자들 대체로 흐림인데요. 잔뜩 구름 낀 날씨, 바로 여론조사상 선두에 서 있는 이재명 지사입니다. 착잡하다라고 했는데 또 합리적으로 경쟁하자라고도 했습니다. 결국 정치를 하실 걸로 저희는 이제 판단되는데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또 응원하시는군요.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은 아니고 네. 그런 오해받을 말씀하시고요. 네. 하여튼 세상에는 뭐 입장은 다양하니까 예. 합리적으로 경쟁하고. 이낙연 대표 역시 냉랭했습니다. 때는 춘삼월인데 때 아닌 눈이 내렸다고나 할까요? 민주당이 중수청 설치 결론을 내린 것도 아니고 의견 수렴 과정이었는데 갑자기 웬 사태냐 이런 겁니다. 정치 검찰임을 드러낸 거 아니냐 이런 당의 입장과도 맥락을 같이 했죠. 공직자로서 상식적이지 않은 뜬금없는 처신입니다. 그가 검찰에 끼친 영향은 냉철하게 평가받을 것입니다. 네, 다음은 정세균 국무총리입니다. 구름 속에 약간 번개까지 치는 것 같은데요. 정 총리는 앞서 뉴스룸에서 대통령에게 윤 전 총장의 거취를 건의할 수도 있다라고까지 했었는데 막상 사의를 표명하자 당혹스러움이 읽힙니다. 우선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예상을 하지는 않았고요. 최근에 윤석열 총장의 행태를 보면 정치를 하려고 하는가 보다 하는 느낌은 있었습니다만은. 네, 이 윤석열 태풍의 다음 진로 어딜까요? 제가 정치권 관계자들과 여러 통화를 해봤는데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대로 각을 세운 윤 전 총장, 여권으로 가기는 어렵겠죠. 당장은 국민의힘으로도 가기 어려워 보입니다. 우선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대해 소위 적폐 수사를 이끈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으로 가는 건 자기 부정이라는 분석입니다. 또 윤 전 총장 입장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낳은 국민의힘이 충분히 변화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음표가 있을 수 있죠. 만약에 국민의힘으로 갈 경우에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소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이 부분의 진정성까지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저께 대구 방문에서 보여줬던 보수층의 지지자들의 환호는 정치적인 기반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금 대검찰청 앞에 가면 윤석열을 지지하는 엄청난 화환들이 많잖아요. 예. 그 화환을 보내는 사람들의 50%가 소위 말하는 태극기 부대 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많이 희석이 됐다. 때문에 당분간은 제3지대에서 관망할 거란 분석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제3지대를 닦아온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시장 선거에 나서면서 대권의 구심점이 지금 사라진 상태죠. 또 여기에는 역시 검찰개혁에 대해 민주당과 다른 입장을 내놓으면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당을 나온 금태섭 전 의원도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민주당 지지층 중 일부의 마음을 얻을 필요가 있겠죠. 윤 전 총장이 부상한 계기, 사람에 충성하지 않겠다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고초를 당했던 그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대본에 그게 아니라 이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명분이. 이 건달 세계에도 룰이라는 게 있는데 주먹으로 100% 내가 이기지 뭐. 네, 그런데 윤석열 태풍의 방향, 문재인 정부에 달렸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정치적 중립의 핵심인 검찰총장이 정치권으로 가려면 이 명분이 필요하죠. 사퇴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비롯해서요. 차기 검찰총장 등의 인사, 또 정권 관련 수사의 향방, 또 윤 전 총장의 장모 등 가족 인척에 대한 수사까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윤석열 태풍의 규모가 커질 수도 또 사그라들 수도 있습니다. 지난 5달간의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을 봤는데요. 가장 높았던 때 바로 지난해 12월입니다. 이른바 추윤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죠.
이후 문 대통령이 직접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공식화하면서 급속도로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때릴수록 윤 전 총장의 존재감이 커진다는 것 그동안 많이 봐왔죠.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윤석열 태풍, 대선 판도 흔드나 야권은 맑음, 여권은 흐림. 네, 일단 맑은 흐림인데 그건 지켜봐야 되는 거죠. 아직 날씨는 이제 가봐야 하는 거고요. 윤석열 전 총장의 사태로 일단 대선판이 흔들리고 있다. 이거는 분명해 보이고 이제 당장 제 4월 재보궐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이따 뒤에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보궐선거 나온 이제 후보들의 동향과 함께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고요. 자, 윤 전 총장이 일단은 당분간 조용히 지낼 것 같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런 예상이 많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야 모두 윤 전 총장이 정치권으로 올 것 같다는 데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또 본격적인 시점은 4월 재보궐선거 이후가 돼야 할 것으로 봤는데요. 국민의힘 조영 원내대표는 사퇴 이후 접촉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만남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윤 전 총장 이야기로 시작하셨는데 혹시 그새 새로운 접촉이라든지 연락은 해보셨어요? 아니, 그러지는 않습니다. 당장 접촉하고 이러지는 않을 테고 본인이 어제 사직하셨으니까 본인이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좀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봐가면서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이제 앞서서도 저희가 이제 추미애 전 장관 얘기도 했지만 추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윤 전 총장의 사퇴를 이미 예상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추 전 법무부 장관은 이제 내가 예상했던 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어제 윤 전 총장의 발언은 정치 발언이자 선동이고 또 대권 선언으로 봤다라고 했습니다. 본인과 가족, 인척에 대한 수사가 상당히 진행돼서 기소가 되고 나면 운신의 여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선수를 친 것이다. 이렇게도 평가를 했습니다. 추 전 장관은 또 본인과의 갈등, 즉 추윤 갈등을 통해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올랐다는 것도 부인을 했는데요. 그러면 적어도 제 말은 잘 들어야 했는데 윤 총장 본인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너무 당당하게 얘기했다면서 제 식구 감싸기로 수사 공정성을 침해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적폐를 몸소 느꼈다는 건데요. 또 윤 전 총장을 키운 건 보수 언론과 지지율이 낮고 존재감 있는 후보가 없는 야당이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윤 전 총장이 사퇴한 날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정계 복귀를 시사하는 그런 표현을 썼다는 거죠? 네,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 3.1절에 독립운동가이자 시인이 이육사 선생의 고향 안동을 찾았다면서 이 이육사 시인의 시 광야를 인용했습니다. 일부 도적들이 주권을 찬탈하고 국민을 노예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국민 공복의 굴종, 국민의 경제적 궁핍, 젊은이들의 미래 포기를 강요하며 대한민국을 좀먹는 무리들이라고 썼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메시지로 읽히는데요. 그러면서 나라로부터 혜택을 받은 내가 이렇게 넋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작은 힘이지만 보태야겠다라고 했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하고 윤석열 전 총장을 비교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황 전 대표뿐만 아니라 안대희 전 대법관과 이회창 전 국무총리도 거론되는데요. 세 사람 모두 정치권에서 그리 성공적인 케이스가 아닙니다. 검찰총장이 그만두고 바로 정치에 뛰어들 수도 있는 초유의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아무래도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여권에서 이 사례를 들어서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대권의 꿈을 갖는다면 이 태극기 부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뭔가 대선 행보를 하려는 꿈을 꾸고 있지 않느냐. 이 행보는 결국에는 이제 정치적 한계 극복 못하고 이제 이회창 그리고 황교안 총리 이 전철을 밟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좀 우려합니다. 네, 반면 야권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황교안 대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좀 비슷했지만 이회창 전 총리는 2차례 대선 후보까지 했기 때문에 다른 사례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권 후보까지 꽤 쳤던 분이기 때문에 네. 이회창 총재를 황교안 대표와 비교하는 거는 적절치가 않고요. 그 콘텐츠 내용, 네. 발언의 내용을 보면은 훨씬 황교안 대표보다는 정치 감각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네,
네, 또 황교안 전 대표의 경우에는 당시 박근혜 정권과 발을 맞춰가면서 지지율을 쌓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 김영삼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정치에 입문한 이회창 전 총리와는 다르다 이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윤 전 총장은 이 전 총리의 모델과 더 유사하다라는 건데요. 제3지대로 분류됐던 그 고건 전 총리 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역시 당시의 정권과 방향성을 같이 했었죠. 이런 사람들과 또 윤 전 총장이나 이 전 총리 모델은 그 생명력 부분에서 좀 다르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어제 저희가 얘기했지만은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이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됐죠. 오늘 정세균 총리가 시정연설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연설이었는데요. 정 총리는 이번 추경안은 절박한 피해 계층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민생 치료제이자 백신이라면서 여야의 조속한 추경 심사를 촉구했습니다. K 방역에 더해 K 회복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지난해 4차례 추경과 올해 확장 재정으로 재정 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초유의 위기 상황에서는 민생이 최우선입니다. 재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재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재보궐 관련 소식은 뒤에 좀 짚어보고요. 여당 발제는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윤석열 사퇴 대선판도 흔드나 야권은 맑음, 여권은 흐림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오늘 변창흠 국토부 장관을 국회로 불러서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아까 조 반장과 얘기했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조금 전에 특별 지시를 내렸죠. 투기 의혹 조사 대상에 청와대 직원들과 가족들을 모두 포함시키라는 특별 지시 내용이었습니다. 그만큼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건데요. 관련 내용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국회로 소환했습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민심이 크게 흔들리고 있죠. 그동안의 경위와 후속 대책을 보고받았습니다. 네, 철저히 조사하라. 어떤 선입견도 갖지 말고 철저히 원칙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수조사가 광범하고도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가 그걸 하겠다고 하니까 우선은 지켜보겠습니다. 그에 임하는 국토교통부와 LH공사의 자세에 대해서 제가 심할 정도로 매섭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표가 스스로 매섭게 얘기했다고 한 이유, 아마도 변 장관의 이 발언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건 아닌 것 같다. 신도시 개발이 안 될 걸로 알고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 전명 수용되는 신도시에 땅을 사는 건 바보짓이라면서 2025년 이후 민간에서 개발될 걸로 알고 땅을 샀을 가능성이 높다고도 했는데요. 그럼 언제 개발이 될지도 모르는 땅을 무려 58억 원이나 빚을 지고 매입을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것도 한 땀 한 땀 묘목까지 심어가면서 말입니다. 정부의 이번 전수조사 총리실이 지휘는 하지만 결국 실무는 국토부에서 담당할 수밖에 없죠. 장관이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대로 된 조사가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이 대표가 말한 매서운 이야기 민주당도 좀 들어야 합니다. 시흥시 시의원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졌죠. 민주당도 당사자입니다. 어제 대표께서 윤리감찰단에 긴급 지시를 내려서 저희 당 소속 선출직 공무원들 전원에 대해서 전수조사에 들어갔고요. 또 강도 높은 점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민주당의 자체 조사만으로 투기 의혹을 잡아낼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결국은 셀프 조사인데요. 수사권이나 조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죠. 땅 투기를 했느냐 물어보는 것 말고는 마땅한 방법도 없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 아니냐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달본 세권을 지시했습니다. 달본 세권, 해단을 없애기 위해
뿌리째 뽑아버린다는 뜻인데요. 정부의 합동조사도 의혹을 모두 해소하기엔 뭔가 부족해 보입니다. 이번에 조사 대상에 국토위 공무원이나 청와대 정책 책임자도 대상이 되나요? 국토위? 국회, 국토위 소속 공무원과 청와대 국회나 청와대는 검토한 바 없습니다. 더욱이 정부에선 속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1차로 국토부와 LH 직원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LH 직원만 10,000명이 넘습니다. 전직 직원의 배우자와 직계 좀비 속 가족들까지 그 숫자만 해도 간단치가 않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게 과연 속도일까요? 아니면 정확한 진상조사일까요? 이번에 드러난 땅 투기 의혹, 정말 빙산의 일각일 수 있습니다. 일부 공직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공무원뿐만 아니고요. 전형직 지역 정치인 또는 사회 지도층 인사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예. 그분들까지 전수조사를 하자고 제가 그제 논평을 통해서 시흥시에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할게요. 그러니까 전현직 지역 정치인과 사회 지도층 인사들도 투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로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위원장님? 제가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조사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의혹을 처음 공개했던 민변과 참여연대는 각종 제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공무원은 물론이고 정치인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보 지역도 다양해졌습니다. 2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광주와 부산의 개발지역 관련 의혹도 있다고 합니다. 땅 투기가 3기 신도시만의 문제가 아니란 이야기겠죠.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 지정이 된 광주 광산구의 산정지구에서 어제 찍힌 사진입니다. 비를 맞으며 열심히 묘목을 심고 있는데요. 동네 주민의 말에 따르면 매일이 식목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무를 심는 이유 감이 오시죠? 야당에선 조사 대상과 조사 지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어두운 등잔빛을 제대로 밝히기 위해 청와대, 국회, 그리고 지자체장 및 지방의회 등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택지 개발뿐만 아니고 각종 공공개발에서 이런 알박기, 소위 알박기나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샅샅이 모두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입장은 미적지근합니다. 정부의 조사 결과를 먼저 지켜보자는 겁니다. 현 상황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하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도움이 되는 해결책은 아니라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도시를 둘러싼 땅 투기 의혹,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1기와 2기 신도시가 조성될 때도 땅 투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당시 정부는 검찰에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이른바 부동산 투기 사범과의 전쟁을 벌였는데요. 1기 신도시 때는 131명, 2기 신도시 때는 27명의 공직자가 구속이 됐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각 청별로 부동산 투기 사건 전담 검사를 지정하라 지시를 했지만 과거 합동수사본부보다는 무게감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발본색원하겠다. 말로만 끝낼 게 아니라면 좀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나온 부동산 정책 관련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사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정책 잘하고 있다는 평가 11%에 그쳤습니다. 반면 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무려 74%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긍정평가는 최저, 부정평가는 최고치인데요. 부동산 관련 문제, 문재인 정부의 최대 악재인 것만은 분명한 듯합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낙연, 변창은 물러 질타, 전수조사만으로 발본색원 가능?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오늘 사흘 연속 입장을 낸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만큼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거고요. 참 그 얘기하기 전에요. 감사원이 오늘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의 위법 사항이 확인이 안 됐다.
이런 감사 결과를 내놨죠? 네, 절차적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이번 감사는 국회 요구로 진행이 됐죠. 이 요지는 정책 수립 과정에 최상위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그에 위배되는 하위 계획을 먼저 수립하는 방식으로 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게 위법이다 이런 주장이었는데 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오늘 나온 겁니다. 감사원은 에너지 전환 로드맵 분야 등에 대해 관련 법률과 판례 또 법률 자문 결과 위법하거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 확인되지 않았다. 즉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자, 이에 대해서 산업부 관계자는 오랫동안 이어진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환에 대한 논쟁이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 또다시 메시지를 내놨다는 얘기, 아까 이제 조 반장이 얘기를 했죠. 아까 조 반장이 이제 국토부와 LH 중심으로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뭐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직원들은 거기에 다 포함시켜라. 이렇게 특별 지시를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유영민 비서실장에게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 행정관 등 전 직원을 물론이고 가족들에 대해서도 3기 신도시 토지 거래 여부를 신속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조사 계획을 세우고 자체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는데요. 한편 문 대통령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을 향해서도 별도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전 LH 사장으로서 비상한 인식과 결의를 가져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앞서 이제 조 반장도 소개했지만 오늘 이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국회로 아침부터 이제 변창흠 장관을 부른 것 자체가 지금 이제 당 차원에서도 상당히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조금 전에 이제 신속히 결론을 내라는 얘기를 했지만 이제 속전속결로 이번 사안의 좀 파장을 좀 이제 최소화하려는 그런 좀 모습이 이제 발견이 되고 있고요. 수사 움직임도 지금 발견이 되고 있는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LH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해서 직접 대응하기로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LH 직원 투기 의혹은 현재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수사 중인데요. 국수본이 집중지휘 사건으로 지정해서 수사 전 과정을 총괄 지휘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의혹이 커지고 있고 이와 유사한 범죄에 대한 집중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자 국수본에서 총괄 지휘하기로 한 걸로 풀이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국수본은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단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국수본 관계자는 3기 신도시 예정지를 중심으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정부 합동조사난 수사 의뢰 사건을 관할 시, 도, 경찰청 그 전담 수사팀에 배당을 해서 신속하게 수사하고 부동산 투기 사범을 엄정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자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언론에 설명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인을 했다는 건데, 그럼 왜 매입을 했다는 거예요, 신반장? 네, LH 직원 A씨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공동 명의로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땅을 10억 3천만 원에 매입을 했는데 A씨는 퇴직을 몇 년 앞두고 있어서 시흥 쪽의 농지가 저렴해서 샀다. 부동산 업체들의 이야기를 듣고 산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주민들 자체적으로 개발을 할 수도 있다는 정보를 부동산 업체에서 들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지금 합동조사단의 조사가 시작이 됐고 또 이제 경찰의 수사도 시작이 됐으니까 사실관계는 앞으로 이제 드러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LH 직원들이 광명과 시흥에 토지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구매 자금을 모두 북시흥 농협에서 대출받은 걸로 드러났잖아요. 대출이 적절했느냐라는 부분을 놓고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 10여 명은 신도시 지정 전에 100억 원대 땅을 매입을 했는데요. 50억 원이 넘는 대출금을 모두 북시흥 농협 한 곳에서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LH 직원들은 농지 담보 대출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LH에서 일을 하면서 농사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듯합니다. 농협 중앙회가 해당 농협을 상대로 상황 파악에 나섰는데요. 중앙회 측은 감사가 아닌 점검 차원이라면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50대라면 은퇴 후 농사를 지을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LH 직원이 광명 시흥에 이어서 또 다른 3기 신도시 예정지죠. 고향 창릉에도 땅을 샀다. 이런 의혹이 추가로 제기가 됐는데 LH가 관련해서 입장을 밝힌 게 있죠. 네, 고향 창릉 신도시의 일부 직원들이 신도시 지정 전에 땅을 매입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이 창릉 신도시의 토지 소유자 가운데서 LH 직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LH는 자체적으로 다른 신도시의 직원들이 토지를 소유했는지 실태 조사를 했는데요. LH 자체 조사 결과 창릉 신도시의 땅을 산 직원은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가족의 이름으로 땅을 매입했을 가능성은 남아 있어서 그 정부의 합동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 일가가 부산 가덕도 신공항 인근에 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이제 보도가 돼서 논란이 좀 일었죠.
그런데 여기뿐 아니고요. KTX 그 진영역인가? 그 진영역 일대에도 토지를 소유 중이라는 거죠. 네, 그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낸 자료인데요. 그 곽의원은 오전 시장 이가가 가덕도 일대 땅뿐만 아니라 김해시 진영읍과 진라면 일대에도 약 5만 9천여 평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오전 시장의 토지 지분만 1만 7천 평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곽 의원은 오거돈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이 전답 등의 위치는 KTX 진영역 인근이고 가덕도까지 차로 약 30여 분 소요되는 곳이라면서 향후 가덕도 공항 건설과 맞물려서 KTX 노선과 가덕도를 연결할 경우에 개발 이익의 수혜지가 될 수밖에 없다 주장을 했습니다. 네, 또 국민의힘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는 대조적으로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즉각 강력한 진상조사 의지를 밝히고 행동에 나서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오거돈 전 시장의 사퇴 이후에 지금까지도 땅값이 계속 오르고 있었으니 부산 시민들이 겪었던 불행의 시간이 오히려 오전 시장 일가에게는 수익의 시간이었던 셈이라면서 정부 여당이 이번 투기 의혹에 대해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한다면 부산 시민과 국민을 기만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거돈 전 시장의 조카가 가덕도 인근 땅을 금매로 내놨다는 거죠, 조 반장.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윤항훈 의원실에 따르면 오치훈 사장이 지난달 가덕도 신공항 예전지 인근 1,400여 제곱미터의 땅을 평당 350만 원에 내놨다고 합니다. 윤 의원실은 신공항 추진으로 주변 시세가 최대 700만 원까지 오른 걸 고려하면 절반 값에 금매로 내놓은 거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다만 오 사장이 지난 2005년 평당 70만 원의 토지를 매입한 걸 생각하면 시세 차익은 약 5배가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자, 미얀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얀마에서 군사 쿠데타에 항거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군부가 강경 진압에 나서면서 지금 사망자 수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 미얀마 군부는 제트기와 기관총까지 동원해서 시위대를 위협하고 있는데요. 그 민주주의를 향한 시민들의 열망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시민들의 희생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엔은 군정의 무차별적인 유혈 진압으로 적어도 54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 가운데는 19살 소녀도 있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는 그 검은 티셔츠를 입은 저 소녀입니다. 소녀의 옷은 보시는 것처럼 Everything will be okay. 모두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영어 문구가 새겨져 있는데요. 군부 쿠데타 저항하는 시민들의 상징 문구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소녀의 이름은 마제신이고요. 현재 대학생이라고 하는데요. 자신이 시위 도중 죽거든 장기를 기증해달라는 유품을 품고 있었던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미얀마 시민들에게 진한 감동을 줬습니다. 그녀의 장례식장에는 시민들의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댄서이자 태권도 사범이었던 그녀의 페이스북에는 춤추는 영상과 태권도 대회에 출전했던 사진 등이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네, 정말로 정말 안타까운 소식들이네요. 지금 미얀마 시민들의 더 이상의 이제 죽음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제사회의 도움 또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오늘 추가로 나온 속보를 보니까요. 미국 정부가 그 미얀마 군부에 돈줄을 죄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미국이 미얀마 군부가 소유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무역 제재에 들어갔습니다. 미 상무부는 미얀마 국방부와 내무부, 또 미얀마 경제기업, 미얀마 경제지주회사 등 4곳을 수출 규제 명단에 올렸는데요. 미국 기업들이 이들과 거래를 하려면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미얀마 군부가 지난달 4일 미얀마 중앙은행 명의로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예치해둔 1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 한 1조 1천억 원 정도 되는 돈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는 시도도 막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외교부에서도 몇 차례 성명을 냈죠. 오늘 보니까 정치권에서도요. 미얀마 사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죠. 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인데요. 오늘 아침 원내대책 회의에서 마제신의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미얀마 시민들에게 응원과 연대의 메시지를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숨진 19세 여성의 옷에는 민주주의 회복을 희망하는 다 잘 될 거야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여성이 SNS에 한국어로 남긴 미얀마를 구해줘라는 호소가 마음을 아주 무겁게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미얀마 시민들의 불복종 운동을 지지하고 응원하며 연대합니다. 네, 앞서 이낙연 대표도 1980년 광주가 떠오른다라면서 미얀마 군부는 총칼로 자국민의 민주주의 열망을 짓밟는 만행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자, 정말 광주의 경험이 있는, 광주 민주화 운동의 경험이 있는 우리로서는 남의 이야기 같이 들리진 않아요. 그죠? 네.
자, 미얀마 시민들이 계속해서 거리로 나오고 있고 또 미얀마 군부의 총칼 좀 이어지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상황. 저희가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낙연, 변창훈 불러 질타, 전수조사만으로 발본색원 가능 이렇게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야권 재보궐 관련 소식 짚어볼 텐데요. 지금 이제 여야의 이제 그 서울시장 후보, 부산시장 후보가 결정이 되면서 후보들의 발걸음도 상당히 빨라지고 있죠. 앞서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사퇴이기도 했지만 사퇴 역시 재보선 판세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야권은 일단 반기고 있고 또 여권은 재보선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박준우 반장이 야권 재보궐 관련 소식 또 여권 재보궐 관련 소식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Y는 FX, 중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자주 등장하는 수식이죠. 함수라고도 하는데요. 제가 사회학과를 나오긴 했지만 다행히 소시적의 수포자는 아니었습니다. 가수 FX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을 정치 수학의 세계로 잠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 수식에서 X는 독립변수, Y는 종속변수라고 하죠. X값의 변화에 따라 Y값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데요. 현재 정치권에서 갑자기 등장한 X는 윤석열 사태입니다. 그럼 Y는 뭘까요? 바로 4.7 재보궐판세입니다. 저 함수를 정리하자면 재보궐판세 이꼴 F 윤석열 사태가 되겠죠. 그럼 지금부터는 야권 입장에서 저 함수를 풀어보겠습니다. 봄이 성큼 다가오면서 오늘 날씨 정말 화창했죠. 저도 발재고 뭐고 나가고 싶은 충동을 우리 복국장 눈치 보면서 간신히 참았는데요. 일단 야권은 표면적으로 윤석열 사태를 재보선에 불어오는 봄바람이라도 된 것처럼 여기는 분위기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필요하다면 윤석열 검찰총장과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눈에 가시이던 윤석열이 자리에서 물러났으니 검찰개혁을 자신들 뜻대로 마음대로 밀어붙일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할지 모르지만은 크나큰 국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합니다. 어디선가 버스커의 벚꽃 엔딩이라도 틀어놓은 것 같은데요. 이번 재보선은 결국 정권 심판론과 국정 안정론의 대결입니다. 지난해 추윤 갈등 국면에서 국민의힘은 반사 이익을 톡톡히 누렸던 바 있죠. 국민의힘은 윤석열 사태로 정권 심판론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보선 판세에도 당연히 플러스 요인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필요하다면 윤 전 총장과 힘을 합쳐 반문재인 공동전선이라도 구축하겠다는 요량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윤 전 총장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는데요. 야당 지지자분들의 기대가 모여 있는 분이니까 야권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말씀드렸고 정치를 하실지 안 하실지는 본인의 결심에 따른 문제이지만 정권 교체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희망사항도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윤 전 총장의 향후 행보를 바라보는 복잡한 속내도 감지됐습니다. 어제 윤 전 총장 때문에 제대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한 사람이 있죠.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입니다. 우리 국장과 반장들의 눈은 모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에 쏠렸지만요. 저 여당 반장 유 반장만큼은 박영선 후보와 조정훈 후보의 단일화 토론을 봤습니다. 저도 솔직히 얘기하면 어제 2시에는 윤석열 전 총장 인터뷰를 잠깐 봤습니다. 사실 어제 야권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오세훈 후보였죠. 오 후보가 예상을 깨고 국민의힘 서울시장 최종 후보로 선출됐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오 후보는 윤 전 총장과는 약간 거리를 두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그분을 어떤 정치 일선으로 끌어들이는 분석들이 나오게 되면 그분의 순수한 의도가 오히려 훼손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걱정이 들고요. 그분도 본인의 이런 그 정치적인 결단이나 사태가 그렇게 정치적으로 해석되고 비춰지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계하실 걸로 짐작을 합니다. 제가 야권이 표면적으로 반기는 분위기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윤석열 사태가 야권 전체 훈풍인 건 맞지만요. 윤 전 총장의 향후 행보 역시 독립변수 X입니다. 윤 전 총장이 앞으로
어떤 정치적 움직임을 보이는지에 따라 최종 야권 단일 후보가 누가 될지도 재보선 이후 야권 개편의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도 달라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국민의힘이나 국민의당이나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일단 조심스럽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총장 앞으로 행보는 그럼 어떻게 보시는지 일각에서는 제3지대와 나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지금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여권 입장에서 함수를 풀어보겠습니다. 어제는 일단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이 재보선에 별로 영향이 없을 것 같다고 애써 선을 그었죠. 이게 뭐 사태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행동을 한다면 선거에 영향을 주겠죠. 만약에 그런 행동이 있다면 그때 가서 또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되고. 하지만 오늘 민주당 지도부는 모두 윤석열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야권 입장에서 윤석열 사태가 봄바람이었다면 여권에서는 꽃샘추위라는 게 분명해졌기 때문인데요. 본인 스스로가 검찰총장 재임 시절부터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 논란 등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격렬한 시비를 일으키더니 사퇴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법치는 명분에 불과했고 일부 정치 검사의 기득권과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지키기 위해 검찰 조직을 이용해 왔음이 분명해졌습니다. 벚꽃 엔딩이 아니라 봄이 좋냐? 같은 그 냉소적인 노래가 들리는 듯합니다. 윤 전 총장이 재보궐의 모든 이슈를 집어삼킨 형국이죠. 사실 여당엔 악재가 닥친 셈입니다. 재보선 한 달여를 앞두고 국정 안정론이 힘을 잃을 가능성이 큰데요. 거기에 여권에서 밀어붙이는 4차 재난지원금과 가덕도 신공항 이슈도 윤석열 이슈에 묻힐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도 우려를 드러냈죠. 윤석열 요인이 보궐선거 표심에 일정하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도 좋은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좀 어색해 보이는 사태인데 네. 이 어색해 보이는 사태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색해 보인다,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았다. 이게 윤 전 총장의 사태를 바라보는 박 후보의 평가입니다. 뭔가 정치적 의도가 담겨있는 사태인 것 같다. 이런 뉘앙스인데요. 박 후보는 윤 전 총장의 정계 진출 여부에 대해선 직접 물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검찰에 계신 분들이 제가 법사위에 오래 있었잖아요. 법사위원장까지 때문에 검찰에 계신 분들하고는 제가 다른 분들보다는 잘 아는 사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정말로 그러니까 정계 진출해서 정치인이 될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후보?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도 윤 전 총장이 본인의 출세욕, 권력욕, 정치욕을 임기 내내 드러냈고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권과 행정권에 정면 도전했다.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여권이 한 목소리로 윤 전 총장을 깎아내리는 건 여권 입장에서 재보선 판세가 불리해졌다는 방증이겠지요. 정치 수학개론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수식화하면요. 야권 입장에서 윤석열 사태 X값에 따른 재보선 판세 Y는 플러스 알파이고요. 여권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베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야당 발제 제목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열 사태의 정치권 들썩, 요동치는 재보선 판세. 네, 자, 이제 함수로 풀어봤는데 사실 이제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정치 상황이라는 건 급변하는 거고, 저게 또 언제 역풍으로 다가올지는 정말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 사태가 정치권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는 저희가 이후의 정치 상황에 달려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 반장 그나저나 이과였어요? 막 함수로 저걸 푸네요? 뼛속까지 문과입니다. 아, 문과요? 네. 네. 아니 함수 얘기를 하길래 또 수학 잘하는 줄 알았지. 아니 저처럼. 학창 시절에 아예 못하지는 않았는데요. 네. 근데 좀 이제 그 초등학교 산수책 만약에 지금 갖다 놓고 풀라고 하면 못 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학은 국장이 좀 잘하시지 않나요? 수학 좀 해죠. 네. 좀 하죠. 국장 네. 어렸을 때는 그 계산기 문과 중에서는 없어가지고. 잘해요. 근데 이과에 비하면 못하고. 그때 어렸을 때 뭐 주판알로 이렇게 주판도 암산 했죠. 배우시고 이렇게. 주판 안 했어요? 주판 안 해봤어요? 신반장 주판 세대 아니에요? 저는 주판이 뭔지 모를 몰라요? 것 스케이트 탈 때. 어렸을 때 안 했어요? 의무적으로 이거 다 안 했어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알았는데 모른 척 해봤고요. 근데 직접 하진 않았죠. 저희 때는. 그래요? 네. 저희 학교에서 다 배웠는데. 자, 좋습니다. 이제 이 얘기 계속하면 또 복 많고 못 나가요. 이제 이렇게 하고요. 오늘 여야 후보들의 동향을 먼저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오세훈 박형준 후보의 일정은 어떻게 됐어요? 네, 오늘 두 후보는 그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당 의원들 앞에서 시장 탈환을 호소하면서 선거 운동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오세훈 후보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반드시 단일화를 넘어서서 박영선 후보를 이겨야지 될 역사적인 책무를 느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또 전국의 지구당 당협 위원장님들의 정말 진심을 담은 도움이 없으면 선거를 치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하는 엄중한 상황을 직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오 후보는 당의 미래가 걸렸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렸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도와주셔서 이번만큼은 우리가 10년 만에 서울시장직을 탈환해 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은 옆도 돌아보지 않고 머릿속에서 대선은 새하얗게 지워버리겠다라고도 다짐을 했는데요. 본인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정권을 찾아오는 교두보, 다시 뛰는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시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저 역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했는데요. 이번 서울 부산시장 선거는 이 두 지역의 선거가 아니라 전국 선거일 수밖에 없다면서 다음 대선을 위한 교두보가 된 선거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선거의 성격을 규정을 했습니다. 박 후보의 말도 들어보시죠. 이 정권은 특히 서울도 그렇지만 부산시장 선거가 다음 대선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서 부산시장 선거에 관여하고 또 여러 가지 정치 공학적인 수를 쓸 것입니다. 맞서겠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이겨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박영선 후보가 전 장관이 이제 후보가 됐잖아요. 이제 앞으로 남은 거는 지금 이제 조정훈 시대전환 후보와 이제 단일화 토론을 어제 했고 지금 이제 경선에 들어갔죠. 이제 투표 여론조사에 들어간 상황이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단일화 후보가 결정이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와의 단일화를 시도할 텐데 오늘 김진애 후보가 왜요? 여론조사 내일부터 이틀 동안 합니다. 내일부터요? 네. 미안해요. 네. 자, 그러니까 김진애 후보가 오늘 단일화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거기서 어떤 얘기가 나왔어요? 네, 김 후보가 범여권 단일화 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 전원이 참여하는 투표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당 당원들의 투표를 수용할 수 있다고 한 건데요.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데 이어서 두 번째 승부수입니다. 승리하는 단일화를 위해서는 한 가지 대승적인 제안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한 건데 한번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 규모는 열린민주당 의결 당원의 60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정당 지지율 대비 6대 1보다도 훨씬 더 큰 권리당원 숫자이므로 당연히 저에게는 불리할 수 있으나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는 본선거에서 승리를 다짐할 수 없기에 저 김진애는 이렇게 각오하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네, 열린민주당 정봉주 선대위원장은 오늘 회견 후에 기자들을 만나서 민주당과의 단일화 협상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 후보의 의원직 사퇴를 예상하지 못한 변수로 생각해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협상을 중단했다는 보도는 맞지 않다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공식 통로를 통해 열린민주당이 수용할 수 있고 또 양보할 수 있는 협상안을 제시하기를 민주당의 성의 있는 태도를 기다리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과 이제 열린민주당의 단일화 협상 과정은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죠?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금요일이죠? 네. 주말 사이에 속보가 또 나오겠네요. 네. 네. 좋습니다. 오늘 야당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재보선 변수로 떠오른 윤석열 사퇴, 여야 모두 단일화 신경전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밑줄 친 한 줄은요. 문 대통령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식 첫 참석입니다. 네, 이 사진인데요. 작년 이맘때쯤 졸업식까지 당겨가면서 신임 간호장교들이 대구 코로나 현장으로 급파됐었죠. 그들의 헌신을 잊지 않겠다던 문 대통령, 오늘 간호사관학교 임관식을 찾았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만큼 코로나 대응에 간호장교들의 역할이 막중해졌음을 느낍니다. 새로 임관된 정예의 간호장교들, 첫 임무는 역시 선배들처럼 코로나 현장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이들 역시 마다하지 않고 국민 일상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인데요. 나이팅게일의 숭고한 정신, 지금도 쓰여지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6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말 사이에도 뭐 재보궐 관련 속보가 많이 들어오겠네요.